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걱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해서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게 말씀드리고 내용을 마실까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써있는 건 무섭게 써있습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 조자가 도울 조자죠. 한자로 도울 조자. 그래서 타인의 범죄를 모른 채 해도 방조죄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형법상 다른 민법, 상법 이런 거 아니고 형법으로 다뤄집니다. 바로 형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형법 제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 종이 따를 종자일 거예요. 범죄를 따랐다는 거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이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보다는 범죄가 낮게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별건 아니고. 근데 이제 방조의 기준이 음주운전은 물리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가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방조는 차량이나 차키를 제공하는, 차 빌려주거나 차키 빌려주거나 아니면 차량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해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 방법 모를 수가 있나? 차를 사용하는 방법 모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알려줘도 그냥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방조범으로 그냥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로 성립이 될지는 100% 장담은 못하더라도 일단 조서는 쓰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방조 이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 보고 운전을 하라고 독려하거나 같이 탑승 동승한 경우에 정신적 방조가 된다고 해요. 단순히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냥 방조가 된다고 해요. 말리지 않은 것도 도와줬다는 뜻이야. 하도록. 부작위 방조가 있는데 이것도 무서운 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나 외딴 곳에 있는 식당이라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운전이 사실상 도착하기 힘든 곳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으러 들어왔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술을 시켰어. 그런데 식당 주인이 봤을 때 이걸 먹고 바로 운전을 하고 갈 것 같은데 거기다 술을 제공했다. 그럼 이것도 방조죄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부작위 방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부작위 방조라고 하고, 처벌 및 형량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실 내용 같은데, 적극적 방조와 소극적 방조가 있어요. 적극적 방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소극적 방조는 적극적이라 하면 이제 운전을 너 운전해, 너밖에 할 사람 없어, 그러니 운전을 하라고 부추겼다거나, 그렇죠, 차를 그냥 대놓고 빌려줬다거나 이런 건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극적 방조가 있는데 그냥 운전을 하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너 그냥 옆에서 타고 가 그랬는데 그걸 말리지 않은 건 소극적 방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적극적 방조에 비해서 이제 형량이 절반으로 깎이죠.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사자가 되면 되게 답답할 게, 아마 음주단속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신고를 하면은 3, 4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바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하도 뻘짓이라고 많이 하고 다녀서 신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신문 이렇게 받을 때 이게 얼마나, 처음에 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막 덜덜 떨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 다 제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당해보면은. 근데 여튼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요. 법적 절차가 이제 벌금형일 경우에
약식 기소, 검찰의 약식 기소로 넘어가서 이제 통지서만 발급받고 이제 벌금을 내면은 그걸로 끝인데, 이 벌금을 제때 내지 않잖아요. 제때 내지 않으면은 벌금의 그 금액만큼, 벌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그 감옥에 가면은 하루에 10만 원인가가 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5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물가 상승률을 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 번에 두 번에 떠서, 만약에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30일을 그 돈을 안 냈다, 잡혀서 그냥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돈 낼 돈 없냐 그러면은 바로 그냥 잡혀 들어가서 30일 살다 오셔야 해요. 300만 원이 벌금이면. 그리고 징역형이 떨어진 경우, 이제 적극적 방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검찰이 그냥 바로 송치가 되고요. 검찰에 부공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징역이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징역형에서도 그냥 벌금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재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조사의 핵심,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경우에 동승자의 조사의 핵심은, 동승자가 이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막았는지 아니면은 막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막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이제 강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을 때, 조사를 받을 때 감형 요소가 피해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내가 직접 자수를 했느냐, 그리고 반성문을 쓴다든지 하는 진지한 반성이 있느냐,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주변인들이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게 포함이 되면은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말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심지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친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 중에 가장 뚜렷하게 친해지기 힘든 부류가 당연히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제 게시물에 뭐 찾아오지도 않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는 게시물에 뭐 좋아요 누를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저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걸 자처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겪은 세상은, 제가 알코올에 빠져서 술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겪었던 세상은,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당시도 이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냥 혼자서만 제가 이제 술독에 빠져서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았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아무런 꿈과 희망과 미래 그런 목표 아무것도, 비전 그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술만 마실 수 있으면 오늘 하루는 만족해, 이걸로 끝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 마실 술도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크게,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를 많이 치고 혼자서만 이렇게 지낼 때는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나 불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미 저는 이제 술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가 태어나고 나서 차례대로 태어나서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상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분들이 음주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어요. 저도 방조죄예요. 저도 조사를 받으면은 저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걸렸다면요.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는 뭐 지금이야 뭐 자수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때는 저는 이런 방조죄가 있다는 사실도 뭐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엔 그게 나쁜 짓이구나 라는 사실. 그럼 저는 이런 방조죄가 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뜬금없이 그냥 커다란 좀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숲속에 빠지는 그 자체를 방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건 정말 악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있기는 하지만, 방조죄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방조할 수밖에 없고, 뭐 그게 강제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살 방조도 그렇고요, 살인 방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헤엄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쵸?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거기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근데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하든 뭐 해양경비대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근처에 뭐 던져줄 거 없나, 뭐 나무라도 뭐 없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조건까지는 할 수 있잖아.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우리들이 배워가면서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어. 내가 사는 게 힘들면은 내가 사는 거 먼저 챙겨야 해요. 그런데 나에게 그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가져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만 둔다. 강력하게 말리진 않더라도 다 완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챙겨야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방조? 이거는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 먼저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는 거잖아요. 정신을 먼저 차리려면 주변 사람들이 이건 방조가 아니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같이 술 마셔주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 계속 망가지기만 하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가게 되죠. 예, 그게 돕는 것일 수 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극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는 또 이거 영상을 시청하셔놓고서는 방조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금전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 도움이 결국 이 사람을 계속 술 마시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푸념을 늘어놓을 때 그거를 맨정신으로 하면 또 몰라요. 맨정신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지만, 술 마시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시작한다, 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술 마실 때마다 계속 그걸 할 거거든요. 네, 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주변에 완전 인생이 골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골로 가지 않는 선에서 좀 걸쳐놓은 상태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뭐 영상을 찍는 궁극적인 목표도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거기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막고, 그 근처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서 그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좀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 관해서 방조하고 있진 않는가, 관망한다, 관조한다, 방조한다. 근데 내가 살기 힘드신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사는 게 가장 먼저예요. 나 사는 게 먼저니까.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조금 그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가치관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절대 선이고 이게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오늘 영상의 의견입니다. 여튼 오늘 대충 마무리하는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절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고
그리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말리지는 못하시더라도 절대 그분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